분도 계시지만 그런 거랑 상관없이 본인들이 봤을 때 좌파라고 분류하는 사람들, 특히 연예인들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움직임들이 있어서 저도 한번 최근에 언급한 적이 있는데 대중 연예인들 예. 그러니까 특정 시점에 갑자기 대중 연예인들 관련 뉴스가 쏟아질 때가 있죠. 예. 과거에 특히 예를 들어 이명박부터 시작됐었는데 그 흐름은 이명박 때 갑자기 막 서태지 씨가 등장해가지고 BBK 뉴스가 나올 만하면 덮이고 하는 그런 패턴이 있었거든요. 예. 왜냐하면 실제로 막 어려운 정치 이슈나 막 국가적인 차원의 문제들보단 그렇죠. 훨씬 더 확 와닿고 그리고 좀 자극적이고 관심을 확 뺏어가죠. 예, 시선을 확 뺏어가는. 예, 주의 분산 예. 용인데 용이라고 의심하는 그런 사례들인데 근데 최근에 그런 패턴을 발견했어요? 예, 요즘 뭐 인스타그램 지금 뭐 화면으로도 나가고 있는데 예. 뭐 요즘 연예인 이슈가 막 나오는 게 결국에는 이게 국가보안법 폐지 요거를 이제 숨기려고 하는 거다. 이 이슈를 국보법 이슈를 숨기고 그리고 김현지 부속실장 얘기가 여전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모든 연예인에 관련한 내용 이게 터진 이유는 다 이재명 정부가 뭔가를 숨기기 위해서다. 이런 식으로. 거꾸로 예. 거꾸로 뒤집어 씌우는 거네. 예. 그래서 사실 이게 좀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말이 안 되는 얘기들이 많긴 한데 그런 거랑 전혀 상관없이 특정한 키워드가 뭐 SNS, 커뮤니티, 유튜브 댓글 이런 데서 도배가 되니까 어느 순간 거기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또 딸려가고 있습니다. 제가 그 최근 그 대중 연예인 관련해 가지고 이것은 작업이다라고 의심하게 되는 대목들도 유사한데 왜냐하면은 그렇게 의심되는 경우는 패턴이 있어요. 그 패턴이 어떤 거는 여성 커뮤니티에서 또는 뭐 어디 커뮤니티마다 특징이 다른데 갑자기 대규모로 아이디가 동원돼 가지고 막 자기들끼리 티켓타카를 하죠. 예. 그러면서 한 방향으로 계속 몰고 갑니다. 예. 한 방향으로. 그리고 어느 순간 싹 사라지거든요. 그런 작업들은 이번에도 그런 유사한 패턴들이 등장하더라고. 예, 맞습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보면은 심지어 아이유 씨와 장원영 씨도 굉장히 좀 유명한 연예인이잖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뭐 좌파라는 식으로 공격을 하는데 최근에 또 이제 그 아무래도 탄핵 집회 때 아이유 씨가 선결제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 이후로 특히 엄청나게 공격하는 악플들이 늘어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광고 내용 중에 625%라는 키워드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이게 봐라, 간첩의 증거다. 한마디로 그 광고하는 6.25라는 기업, 거야? 예, 6.25를 조롱하는 거다. 그러면서 실제로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518%로 조롱하자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한마디로 이게 좌파들의 실체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지령받고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심지어 최근에 또 유재석 씨를 향한 공격도 갑자기 부쩍 늘어났습니다. 그래요? 예를 들어서 어떤 커뮤니티나 아니면 카페, 대형 카페 같은데 뭐 유재석 저만 지겹나요? 보통 이런 식으로 시작하잖아요. 슬쩍 이렇게 운을 띄우면서 결국에는 갑자기 유재석 씨가 무슨 카르텔이 돼 있고 그 이유들은 왜인가 하고 보면은 명분상은 뭐 이럽니다. 지금 뭐 몇몇 연예인들 좀 논란이 되고 있는 연예인들이나 유재석 카르텔이 깨져야 된다 뭐 이런 얘기. 맞습니다. 이게 좌파 카르텔이고 결국에는 거기에 뭐 지석진 씨라든지 아니면 뭐 김재동 씨라든지 약간 좀 성향이 드러난 분들과 가까운 것도 이유가 있다. 그래서 유재석 씨가 방송사의 카르텔로 있으면서 좌파 이 문화예술계를 그렇게 장악을 했다. 그런 카르텔이라면서 갑자기 김태호 씨 얘기도 나오고요. 최근에 또 이희경 씨가 무한도전의 김태호. 예. 결국 그 모든 사건의 원흉이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결국에는 이 방향이 좌파 척결이라고 했던 그 국정원과 군 정보기관 그 MB 때부터 시작된 그 메시지랑 지금 너무 똑같이 가고 있어서 좀 이상해도 너무 이상하다. 그러니까 최근 그런 흐름이 있어요. 이게 문재인 정부 때는 언제 시작됐냐면은 남북 그 아이스하키 단일팀 만들 때 갑자기 공정이라는 키워드와 함께 등장했거든요. 그때 그거는 저는 작업이라고 분명히 생각하는데 그런 것처럼 어느 시점에 이 진보 정권이 들어섰으면 어느 시점에 일제히 그런 작업을 시작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이 그런 시점이라고 보여져요. 예. 그게 계엄 일주기에 맞춘 것인지 준비하고 있다가 확 시작한 것 같은데. 네, 근데 저는 그 이 시점을 지금 제가 조진웅 배우 관련해 가지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언론에서는 아직 요 단계까지는 가지 않은 것 같은데 우선 조진웅 배우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단톡방에 계속 제가 매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단톡방에 그쪽 단톡방에 계시잖아요. 네. 네. 그 20대 대선 때부터 그때 소년범이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네, 그때 이제 소년공이라는 그 과거의 그 어떻게 보면 아름다운 서사일 수도 있는데 그걸 이제 악마화 시키기 위해서 이제 소년공의 공을 빼서 범이라는 단어를 썼다가
그걸 억지로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거죠. 거기 만들어낸 게 이제 이재명 안동댐. 소년범이라고 아직도 네,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네. 근데 사실이 아닌데. 네. 근데 조진웅 배우 이게 사건이 터진 시점이 강용석 그 변호사 그 가세현이 이제 20대 대선 때 소년범이라고 했던 그 내용을 가지고 재판을 했는데 그게 2심 집행유예 판결 보도가 나면서 예, 조진웅 그게 터지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조선일보에서 조선일보 전직 기자였죠. 예, 그분 디스패치 기자가 이제 소년범이라는 단어를 써서 예, 그게 이제 확 이슈가 됐는데 그 이게 지금은 연상 효과를 이용한 예, 공격일 수도 있겠다. 지금은 아예 그냥 그 극우 유튜버들이 대놓고 그 조진웅 배우를 이재명 대통령을 연결시켜서 계속 예, 맞아요. 그래서 네. 목적이 그랬구나 처음에 출발이 그렇게 예, 의심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 홍범도 맞습니다. 하고 연결되고 네. 예. 근데 이게 또 좀 더 독립군 연결되고 예, 맞습니다. 네. 더 충격적인 거는 정치권에서도 이걸 그걸 뉘앙스를 띄우는 발언을 하더라고요. 뭐 그래서-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그 법안 또 발의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법안의 발의 대상이 이제 고위공직자에 해당되잖아요. 그럼 고위공직자는 이재명 대통령을 얘기하는 건데 그것도 그렇고 이준석 의원의 발언 또 대통령은 괜찮고 배우는 은퇴해야 되냐. 예, 그것도 그렇고 거기에 이제 격가지로 이제 넘어가서 이제 홍범도 장군 또 과거에 이것도 근거 없는 내용입니다. 그냥 블로그에 있는 내용을 가져와 가지고 남자 2명을 살해하고 여자 1명을 강간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이 이제 싸잡아서 공격하다가 결국에는 독립군들 모두가 좌파다. 예, 이런 식으로 또 독립군 전체를 공격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키워드가 또 나오는 게 위선이다. 한마디로 이 키워드가 다 연결되거든요. 진보가 위선이라고 하는 끊임없이 반복 네. 재생하는 그들의 기법인데 네. 그래서 조진웅 배우로 출발했는데 네. 그 소년범 이재명으로 연결되고 나중에 거슬러 올라가서 독립군으로 연결되는 이 흐름은 이게 자연스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모든 걸 다 이재명, 좌파, 진보가 문제다라고 몰고 가고 싶은 거고 최근에 SNS에서 제가 재밌는 걸 봤는데 그 BTS 정국과 그 윈터가 사귄다. 라고 하는 걸로 시작해가지고 엄마와 딸의 이야기라고 잘 만들어진 이야기예요. 잘 만들어진 이야기가 뭐 모든 연예인 이슈와 이거를 가지고 국가보안법 폐지 그리고 그 모든 이슈가 이재명 때문이다. 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를 가져와서 사실 그냥 뭔 가십이 터지면 다 그거를 이재명, 진보 이렇게 엮으려고 그리고 하는 그 개그맨 그 세호 씨. 조세호 씨. 네. 조세호 씨는 뭐 조폭과 네. 친분이 있다 이런 식으로 연결돼서 그것도 다시 또 이재명 이 성남 조폭과 연결됐다 이렇게 연결돼요. 그러니까 겉만 보면 안 되고 이걸 가지고 결국 커뮤니티에서 어떻게 작업으로 연결하는지를 봐야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게 그래서 앞에 그 홍범도 장군 얘기 나오면서 갑자기 독립운동의 모든 걸 파묘해야 된다. 근현대사를 다 뒤집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게 어쩜 저렇게 뉴라이트가 바라는 거랑 저렇게 똑같이 가고 있냐 이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 이 유수민 작가의 표현하면 재래식 언론 그 올드 미디어들이 이런 거를 표면만 보도합니다. 네. 그렇죠? 그게 끝인 줄 알아요. 근데 그 표면만 보도한 기사를 가지고 커뮤니티 작업은 진짜 작업은 그때 시작돼요. 그때 따라가 보면 지금 말씀하신 그 조진웅 씨는 결국은 홍범도로 넘어가가지고 그다음에 독립군까지 넘어가는 그 흐름이 쭉 이어져요. 네, 네. 그리고 뭐 어떤 조세호 씨는 조폭 연루소는 쭉 성남 마피아 이재명으로 쭉 연결되고 다 이재명하고 정치로 연결됩니다. 스토리가 그 뒤를 봐야 된다는 거죠 지금. 예. 네. 실제로 최근에 그 배우 김규리님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피해자 중에 한 분이었다는 게 드러나기도 했는데 그 어젠가 어떤 예능 방송 유튜브 방송에 나가셨더라고요. 근데 지금 댓글 1000개 가량이 다 조롱입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은 그 누가 소신 발언을 하겠냐. 그러니까 이게 계속해서 저렇게 좌표 찍기와 물량 공세를 하고 있다는 게 너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그래서 이게 우연히 벌어진 일이 아니라 그 이거 작업 일환인가? 라고 의심하게 되는. 예. 사실 이게 사건
사건 자체는 언제 어디서 어떤 인물이 터져도 이상하지 않잖아요. 근데 뭐가 터지더라도 쟤네들은 다 이걸 연결 지을 수 있는 거를 만들고 있었다는 그 채널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그러니까 이런 사건 운이 터졌는데 공교롭게도 그걸 다 연결한 것인지 아니면 연결할 준비를 해놓고 이 사건을 터뜨리는 건지는 우리가 확정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의심스럽다는 겁니다. 네. 그렇게 의심하게 되는 왜냐면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나서 자연스럽다면 저기까지는 안 가야 되거든요. 그 조진웅 배우에 대한 그 법원 기록을 누가 봤어요? 본 사람이 없어요 지금. 그거는 확보도 불법이에요. 그럼 기자가 그럼 확보했나? 실제로? 그거부터 우리는 확인한 바가 없잖아요. 예. 근데 이제 기정사실로 하고 막 어느 순간부터 커뮤니티 작업이 들어간단 말이지. 그리고 그 작업의 끝에는 꼭 독립군이 나오든 이재명이 나오든 나오게 돼 있고. 예. 그게 부자연스럽죠. 네. 그리고 또 그거에서 그냥 한 발 더 나아가서 지금 이제 민주당과 진보 정당들이 추진하고 있는 국가보안법 폐지 발의가 된 거를 갖고 와서 이게 국가보안법 폐지를 스무스하게 넘기려고 하는 거다라고 이런 뒤집어 식으로 씌워줘. 뒤집어 씌우면서 뭐 여기에 이제 황교안 전 그 국무총리 같은 경우에 이게 사실 북한 간첩을 그 지금 국가보안법 폐지하면 북한이 헌법상 국가가 아니니까 처벌할 수가 없다. 라는 얘기를 갖고 또 이거를 퍼날라 가지고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서 지금 김현지 부속실장이 북한 출신이라 가지고 이 사람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한 거다라는 것까지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음모론이 꼬리를 물고 쭉 이어지는 작업의 흐름이고 또 하나의 작업은 이렇게 끝에 가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나옵니다. 네. 또 하나 끝에 나오는 것은 이재명과 정청래가 싸우고 있다가 나와요. 명청대전. 아, 네. 뭐만 하면 다 끌고 와서 다 글로 갖다 붙여. 예, 그 좀 약간 저는 최근에 조선일보가 그 총수님 그 조진웅 배우 관련해 가지고 보도를 하나 했더라고요. 그게 친문 활동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네. 아 이게 그냥 문재인 정부 때 활동 내용인데 왜 굳이 친문이라는 단어를 썼을까? 근데 그걸 파다 보니까 그 제가 제보를 받았는데 단톡방에서 이런 게 돌고 있다. 제보를 받았는데 그게 지금 조진웅 배우 장경태 의원하고 그 있었던 일들 그리고 그 김남국 비서관 문진석 그 의원의 문자 그 통일교까지 전부 이재명 대통령하고 정청래 당대표가 이제 공작을 해서 서로 대결하는 것이다. 아, 서로 대결하는 것이다. 예. 이게 너무 너무 우리 황당하더라고요. 서쪽의 또 전형적인 작업 목표가 네. 여기는 집권을 하고 있죠. 여당이에요. 의석수가 굉장합니다. 압도적 다수석이에요. 이길 방법이 없잖아요. 뭉쳐 있으면 갈라놔야 돼요. 갈라놔. 문재인 때는 이재명과 갈라놓으라고 했고 이재명이 되니까 문재인하고 갈라놓는 거 하고 당대표 정청래하고 갈라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뭘 만들어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오면서 그 제가 카운터스가 운영하고 있는 극우 추적단 단톡방에서 여기 딱 오기 직전에 본 게 김병기 원내대표를 지지한다는 사람과 김명기 원내대표를 반대하는 사람이 싸우고 계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방송을 보실진 모르겠지만 그 싸워가지고 누가 좋아하겠냐. 이거를 꼭 사실 생각해봤으면 좋겠고. 그런 것도 있어요. 제가 아는 케이스인데 이거는 그 예를 들어서 싸워요. 누구를 지지한다, 누구를 반대한다. 싸우는데 같은 사람이야. 아, 혼자 조작을. 그러니까 다중인격이 되어서 예. 자기가 글을 쓰고 자기가 반대하고 네. 자기가 혼자 치열하게 싸우는 거를 본 적이 있어요. 저는 실제로. 이게 심지어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라도 그냥 이게 정보를 이상하게 이렇게 왜곡해가지고 짜깁기 해가지고 이거 봐라 뭐 누구 옹호를 했다거나 뭐 누구 편에 섰다거나 이런 식으로 또 유통을 시키잖아요. 그러면서 아무 말도 못하게 만드는 그런 일도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다 작업 기법들인데 이 작업 기법들도 저희가 계속 업데이트해 가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갑자기 쏟아진 그 대중 연예인과 관련된 뉴스, 그 뉴스들이 이 오버그라운드에서는 그 뉴스 단발로 혹은 뭐 후속 몇 개로 끝났지만 실제 그 뉴스가 커뮤니티에 가서는 어떻게 작업되고 있는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끝에는 다 이재명이 있다. 네.
그래서 이런 억지에 대해서 제가 그냥 단 한 줄로 어떻게 사람을 선동할 수 있는지 사례를 그냥 하나 보여드리려고 예시로 그냥 하나 가져온 게 있는데 예시로. 예, 최근에 그 중국 알리와 신세계가 손을 잡았잖아요. 기사 하나 딱 띄워놓으면 그럼 정용진의 정체는 뭐냐? 결국 친중 뿌락치 아니냐? 요렇게 그냥 물량 공세 퍼부으면 어느 순간 그걸 믿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고 자유대학이 쿠팡을 지지한다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쿠팡 뭐 중국인 개발자를 그대로 뽑는다고 얘기 나와서 논란됐거든요. 그럼 자유대학은 결국엔 협중 시위를 하지만 뒤에선 친중 뿌락치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선동이 가능한 시대라는 겁니다. 그렇지. 예. 갖다 붙여가지고. 예, 갖다 붙여서 기사 하나만 가지고 그 기법 가지고 얼마든지 역으로 작업할 수 있는데 반대쪽에서는 그런 작업 세력이 없죠. 네. 근데 그들은 그렇게 작업하고 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물량 공세에서. 근데 그게 제가 되돌아보면 문재인 정부 때 평창 올림픽 그 단일팀 가지고 논란이 갑자기 크게 됐잖아요. 갑자기. 네. 그 이전에는 단일팀을 반기기만 했지 이걸 공정의 이슈로 몰고 들어간 건 처음이었는데 그때 제가 알기로는 그게 작업이었거든요. 대규모 작업이었어요. 그것처럼 이재명 정부에서도 작업이 언제 시작되긴 할 거야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게 지금인가 의심하게 된다. 아까 방송 들어오기 전에 박대희 위원장님이랑 둘이 얘기를 했었는데 리박스쿨의 탄생이 사실 그 박근혜 탄핵 광장 박근혜가 탄핵당하고 쟤네들이 이제 광장 투쟁을 벌이기 시작하면서 거기에서 싹 텄는데 그때부터 쟤네들은 아 우리가 야당 시절을 오래 겪겠구나 생각하고 이 모든 작업과 정비를 마친 게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도 들고 그것도 일리 있는 생각이고 저는 이제 돈이 어디서 나왔을까? 이게 다 돈 드는 일이거든요. 사실 돈 없이도 이거 못해요 이거. 돈 관련해서 얘기하면서 사실 이게 한미 극우연대에 대해서 봐야 되는데 제가 최근에 부산에서 한미일 극우연대에 대한 강연을 하고 오면서 사실 한미가 어떻게 극우들이 연결되어 있나 봤는데 할리우드 종사자들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음모론을 미국 극우들이 펴니다. 예를 들면 뭐 유명 연예인이 아이들을 인신매매해서 얻은 신선한 피로 불로불사를 얻으려고 한다. 중국에서 장기 밀매를 해가지고 영생을 얻으려고 한다. 이런 미국 얘기를 바보가 우리 바보보다 강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그 미국 바보들이 하는 얘기가 지금 10년쯤 지나서 수입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입돼. 저 미국 바보들이 10년 뒤에 가 있는 걸 보면 우리나라 바보들이 10년 뒤에 뭐 하고 있을지가 보이는 거고 이걸 연예인 이슈를 가지고 와서 하는 게 사실 미국 극우들의 수법이다. 미국에서도 흔히 말하는 좀 입 바른 말 하는 연예인들을 가져와 가지고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워크에 대한 반감이 지금 깨어 있는 시민에 대한 반감하고 똑같기 때문에 워크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선 PC주의라고 네. 흔히 얘기하는. 예. 자, 요 얘기 여기도 앞으로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저도 이 수면 아래라고 하지만 대중들이 일상적으로 겪는 그 접하는 커뮤니티거든요. 기자들은 자기들이 쓴 기사만 사람들이 볼 것 같은데 그 기사를 보는 사람들은 극소수예요. 그 기사가 퍼져가서 그 제목을 가지고 이 작업을 읽는 사람이 대다수지. 네. 그러니까 그 작업이 진짜 뉴스인 거예요. 실제로는 기자들은 그 앞에서 끝나는데 예. 그 뒷이야기를 안 하고 있는데 그 뒷이야기를 추적하는 이 세 분 이야기를 앞으로도 계속 듣겠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얘기를 하면 음모론이라고 그래요. 맞습니다. 아, 실제로 벌어진 일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모르니까 음모론이래. 그러니까 전쟁은 이미 현대적으로 치러지고 있는데 이거를 재래식 언론에서 다루려고 하니까 자기들은 한계가 모르겠거든요. 있는 그쵸. 거죠. 자기들은 모르겠고 이건 그냥 애들이 댓글 쓰고 그런 짜잘한 그런 일인데 이게 무슨 조직적인 작업이라고 그래. 조직적인 작업의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사실 이 프로파간다 쭉 추적하다 보면 에드워드 버네이지라는 사람 얘기를 제가 자주 하는데 그 프로이트 조카거든요. 심리학이랑 이제 대중공부학 합친 건데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 얘기를 합니다. 대중은 스스로 선택했다고 믿게야 그 선택이 오래 간다. 전 그 기법들이 지금 계속 적용되는 거라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전문가들이 같이 합류해서 저는 일을 하는 거라고 봐요. 자, 그래서 이렇게 아무리 이 얘기를 해도 이것은 음모론이라고 생각하고 기담을 듣지 않는 사람도 있겠으나 그런 거 하고 그 주의 환기가 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네.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계속 이야기는 해나가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